세계 퀀트 대회에서 1위를 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인공지능이나 복잡한 분석 프로그램을 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약 8만 명이 참가한 국제 퀀트 챔피언십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김민겸 씨가 활용한 건 의외로 우리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생성형 AI였습니다. 도구만 놓고 보면 챗GPT나 클로드처럼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AI의 성능이 아니라 AI에게 무엇을 시켰는지에 있었습니다. 네이버에 삼성전자 재무제표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로 요약된 분기 실적들이 나옵니다. 캡처를 해주고 GPT에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최근에 매출이라던가 쭉 정리를 해줍니다. 어떤 자신만의 전문 회계사 아니면 또 애널리스트라고 생각하고. 김민겸 씨는 2025년 월드 퀀트 인터내셔널 퀀트 챔피언십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챗GPT에 질문을 잘해서 우승한 건 아닙니다. 김민겸 씨는 여러 개의 투자 전략을 만들고 서로 다른 시장 상황에서도 이 전략들이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증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만 지나치게 맞춰진 전략은 피하면서 왜 이 전략이 금융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 잘 맞히는 전략보다 여러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AI의 역할이 흥미롭습니다. AI에게 투자 전략 전체를 맡긴 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는 일을 도와주는 조교처럼 활용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김민겸 씨가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방식을 일반 투자자의 종목 분석에 직접 적용해보고 제가 그 과정에서 발견한 불편을 어떻게 줄였는지까지 실제 방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AI에게 주식을 물어볼 때는 네이버가 지금 괜찮은지, 삼성전자가 앞으로 오를지, 지금 저평가된 종목이 무엇인지처럼 결론에 가까운 질문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만히 보면 AI에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한꺼번에 맡기고 있습니다. 기업 정보도 알아서 찾아야 하고 실적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가격이 비싼지 싼지도 판단해야 하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예상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지금 사야 하는지까지 결정해달라는 셈입니다. 정보 수집부터 최종 판단까지 전부 AI에게 넘기는 구조입니다. 반면 김민겸 씨가 공개한 AI 활용 방식은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먼저 기업의 실제 재무 자료를 찾습니다. 매출이나 이익 같은 숫자가 들어있는 자료를 AI에게 제공한 뒤 최근 매출과 마진율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게 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일반적인 질문이 AI에게 정답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라면 이 방법은 AI에게 데이터를 읽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AI에게 판단할 대상까지 맡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무엇을 볼지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일반 투자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정리하면 세 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데이터, 흐름, 판단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AI에게 바로 종목을 물어보기 전에 내가 보고 싶은 실제 자료를 먼저 줍니다. 재무제표가 될 수도 있고 실적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분석하고 싶은 실제 숫자를 AI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흐름입니다.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바로 평가하게 하기보다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매출이 늘고 있는지,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하는지, 매출은 성장하는데 이익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를 먼저 묻기보다 숫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판단입니다. AI가 분석한 내용을 보고 실제로 이 기업을 살지, 조금 더 확인할지, 관심 종목에서 제외할지는 직접 결정합니다. 정리하면 AI가 맡을 일은 데이터를 읽고 비교하는 것이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을 볼지 정하고 질문한 뒤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오늘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 하나를 골라 재무자료를 챗GPT나 클로드에 넣은 다음 최근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의 흐름을 비교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좋아지고 있는 숫자와 나빠지고 있는 숫자를 나누고 왜 변했는지는 제공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만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때 최종 투자 결론은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분석이 끝났다면 반대편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자료에서 가장 강한 근거 3가지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관심이 생긴 종목을 분석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은 이유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반대편 질문을 한번
번 추가하는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주고 숫자의 흐름을 분석하고 반대 근거까지 확인한 뒤 마지막 판단은 내가 합니다. 여기까지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챗GPT나 클로드만으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직접 따라해보니 분석 원칙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매번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AI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요즘 AI는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서 찾아오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람이 증권 사이트에 들어가 재무 자료를 찾고 필요한 숫자를 복사하고 차트를 캡처한 뒤 다시 AI에게 넣어줘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AI가 처음부터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면 훨씬 간단해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과 특정 데이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대한 최근 뉴스를 알고 싶은 경우라면 웹 검색이 잘 맞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고 새로운 내용을 모은 다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 현재가가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정확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최근 몇 년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어떤지, 최근 다트 공시 중 실적과 관련된 원문은 무엇인지처럼 질문이 구체적으로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된 글 하나를 찾는 것보다 정해진 데이터를 정해진 형태로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가져오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AI에게 해당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도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데이터와 AI 사이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찾고 복사하거나 캡처한 뒤 AI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AI에 데이터 조회 도구를 연결하면 사람이 가운데서 자료를 나르는 단계가 줄어듭니다. 사람은 질문하고 AI는 그 질문에 필요한 데이터를 도구를 통해 가져온 다음 분석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운 세계 퀀트 대회 1위의 방법도 한 단계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분석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고 숫자의 흐름을 분석한 뒤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둡니다. 바뀌는 건 딱 하나, 데이터를 AI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검색해서 복사하고 캡처한 뒤 넣을 수도 있고 AI가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도구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리트킷도 바로 이 두 번째 방식입니다. 리트킷은 클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렌즈를 통해 가격, 차트, 수급, 재무, 공시 같은 데이터를 질문에 따라 조회하고 클로드가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먼저 기업을 검색하고 재무 자료를 찾습니다. 필요한 숫자를 복사하고 차트를 확인한 뒤 수급도 살펴봅니다. 공시가 궁금하면 다트를 다시 찾고 그렇게 모은 자료를 AI에게 넘긴 다음에야 질문을 시작합니다. 데이터 조회 도구가 연결되어 있다면 첫 번째 행동부터 달라집니다.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특정 기업의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률 흐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현재 주가가 21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 뒤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까지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조회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은 분석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더 똑똑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에게 더 많은 판단을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하던 자료 전달 단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료를 찾고 복사하고 옮기는 일이 줄어들면 그 다음 질문으로 더 빨리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분석 이후에는 분석과 반대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최근 숫자가 좋아진 이유가 일회성일 가능성은 없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판단을 바꿀 만한 최근 공시가 있는지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이 자료를 나르는 데서 질문하고 검증하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이게 데이터 연결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AI에게 더 많은 결정을 맡기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데이터 조회는 AI에게 맡기고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와 최종 판단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세계대회 우승자가 우리와 같은 종류의 생성형 AI를 쓴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차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용 방식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비밀 프롬프트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무슨 종목을 살지 묻기보다 실제 데이터를 주고 그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게 했습니다. AI에게 투자 결정을 맡긴 게 아니라 분석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전략과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먼저 가져가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AI로 종목을 분석할 일이 생긴다면 이 종목이 좋은지 한 번의 결론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분석해줘 라고 물어보세요. 첫 답변이 나온 다음에는 반대로 내가 놓치고 있는 위험은 뭐야? 라고 한 번 더 질문해보세요. 이 두 가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세계 퀀트 대회 1위와 똑같은 투자 전략을 따라 할 수는 없어도 AI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AI에게 읽게 하고 질문과 판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직접 적용하면서 분석 원칙은 그대로 두고 사람이 자료를 찾고 옮기는 과정만 줄였습니다. 그 결과가 데이터를 AI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고 리트킷도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좋은 분석 방법은 그대로 두고 반복적인 자료 전달만 줄이는 것, AI에게 판단을 맡기는 게 아니라 분석을 맡기는 것, 그리고 사람은 더 좋은 질문과 최종 판단에 집중하는 것. 세계 퀀트 대회 1위의 AI 활용법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리트킷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구성은 영상 아래에 따로 정리해 두겠습니다.